로또 당첨된 인도네시아 며느리, 그리고 뒤늦게 후회한 남편. 시집 온 지 9회째, 아이샤는 오늘도 새벽부터 움직였다.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작은 집을 정리한 뒤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속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계산대에 서 있던 아이샤에게 한 손님이 다가왔다. 어제 밤에 제가 카드기에 꽂아 놓고 잊어버렸었는데 신용카드 잘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착한 당신이라면 분명 행운이 따를 거예요. 그 손님이 건넨 건 아이샤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그가 구입한 즉석복권 한 장이었다. 새벽에 손님이 없는 시간에 아이샤는 별 생각 없이 그 복권을 긁어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5억 원, 인도네시아 돈으로는 50억 루피가 넘는 돈이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숨이 멎을 만큼 놀라웠지만 신중한 성격의 아이샤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쓸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고 남편의 은행빚을 갚고 생각만 해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틈틈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무렵 남편은 더 가까운 공장에 일자리가 생겼다며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다른 공장으로 옮겼다. 그 이후 남편은 아이샤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냉정해져갔다. 야간 근무라는 이유로 외박하는 날도 점점 늘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남편이 젊은 여직원과 함께 다닌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사진 한 장. 그녀는 배신감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남편은 아이샤에게 차갑게 말했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나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우리 이혼하자. 그 말 한마디에 9해 동안 가족에 헌신해온 그녀의 모든 희생이 무너졌다. 로또 당첨 사실과 상해 계획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샤는 울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이샤를 좋아했지만 아들의 결심을 이길 수는 없었다.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바로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했다. 그녀의 고향은 술라웨시 토라자 커피 원산지이다. 그래서 그녀는 커피에 익숙하고 커피를 좋아했다. 직접 로스팅 기술을 배운 후 로또 당첨금으로 커피차를 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산 커피로 커피트럭을 만들었다. 공단 앞에서 시작된 그 작은 트럭 카페는 점점 입소문이 퍼져 손님이 늘어갔다. 사장님, 커피 진짜 맛있어요. 여기 커피는 아주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샤의 상처를 잊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열심히 사는 며느리를 대견해하며 축복했다. 한편 전 남편의 새 여자는 이혼 경력이 있는 젊은 돌싱녀였다. 전 남편의 직장에서 둘은 눈이 맞았고 그 여자는 남편의 옆, 즉 아이샤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녀는 이중적인 성격이 없다. 남편 경식 앞에서는 아주 상냥하고 어머니에게도 깍듯하게 대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남편 출근하고 나면 아픈 시어머니를 몰래 구박했고 낭비가 심한 그녀는 시어머니와 돈 문제로 매일 싸웠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들 경식에게 말했다. 경식아, 아무래도 네 와이프 단속 좀 해야겠어. 자꾸 몰래 전화통화를 하고 자주 외출했다가 너 퇴근할 때쯤 들어와. 낭비도 얼마나 심한지 매일 택배가 배달와. 경식이가 말했다. 에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구박하니까 조심스러워서 조용히 통화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본인의 어떤 충고도 경식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식의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놈이 그 여우 같은 여자에게 단단히 빠져서 내 이야기가 아예 들리지 않는구나. 아이고 경식아. 아이샤 같이 착하고 성실한 애를 버리고 저런 여자에게 콩깍지가 씌이다니. 이 일을 어떡하면 좋으냐? 그리고 종종 아이샤를 찾아가서 하소연하며 손자를 아이샤 대신 봐주곤 했다. 아이샤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경식 씨와 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경식 씨에게 저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경식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와이프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방에는 편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경식 씨,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살기 싫어.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 뒷바라지도 힘들고 당신이 이렇게 빈곤하게 사는 줄 몰랐어. 난 더 돈 많은 남자 만났으니 더 이상 찾지 마. 그렇다. 그녀는 그저 남자 덕에 편하게 살기 위해 부유한 남자의 빌부터 사는 게 목표인 그런 여자였다. 경식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깜깜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다. 매일 소주를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하다 잠들었다. 한 달 후 남편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아이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아이샤가 얼마나 따뜻하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왜 몰랐던 거지? 어느 날 우연히 거리를 방황하던 경식은 커피차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아이샤를 보고 놀라 달려갔다. 아이샤,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말 미안하다.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이샤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잔잔히 미소 지었다. 이 커피 이미 식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전 지금 이대로가 아주 따뜻하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트럭 문을 닫고 다시 도로 위로 떠났다. 커피향이 가득한 그 길 위에서 아이샤는 웃고 있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경식은 아이샤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던 것을 후회했지만 아이샤는 자기 자신을 지켜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향기로운 커피 냄새는 오늘도 공단 앞 거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행복을 줍니다.